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5월 10일은 이렇게 monthly budget statement가 있는 날로 큰 이벤트가 당분간 없지만 5월 14일 PPI를 시작으로 해서 5월 15일 CPI가 발표된 날인 만큼 CPI에 대해서 미리 선행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CPI month over month의 컨센은 0.4%이고 core CPI month over month는 0.3%이며 headline CPI year over year는 3.4%이고 core CPI는 3.6%인데요. 저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번에도 CPI는 마찬가지로 컨센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CPI와 구리값의 상관관계인데요. 남색은 바로 헤드라인의 CPI이고 빨간색은 구리값으로 두 개의 지표가 높은 상관관계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을 과거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구리값이 CPI의 선행지표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에 앞서 여기 이렇게 구리값이 먼저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머지않아 CPI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다시 구리값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자 머지않아 CPI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준 의장이 돈을 풀기 시작함에 따라서 벌어진 현상인데 구리값에서 먼저 신호가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초에 구리값이 이렇게 먼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구리값이 하락해도 CPI가 처음에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머지않아 CPI가 결국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구리값이 반등을 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CPI는 반등하지 않고 하락하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구리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전고점에 가까운 상승률을 이렇게 보여주었고요. 이제 여기서 CPI가 오를지 말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CPI와 구리가 높은 상관관계에 따라서 움직여준 만큼 이러한 상관관계가 유효하다면 이번 CPI의 경우는 컨센인 3.4%를 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스왑 데이터입니다. 인플레이션 스왑 데이터는 제가 매번 CPI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고 확률이 높은지라 매번 맞춰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인플레이션 스왑 지표는 2013년 11월 14일인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 스왑 측에서 3.4%를 이렇게 가리킨다면은 실제로 나온 CPI의 결과값은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와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수치를 높은 확률로 보여줘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비싼 실적이 이렇게 있는 만큼 이번에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 쪽에서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로서 확률에 따라 매번 선택을 해야 하고요. 확률에 의하면은 이번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는 3.4%이기 때문에 이번에 CPI에서 나올 실제 결과값은 3.4% 혹은 그 이상인 3.5%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3.4%가 나오면은 컨센에 부합하는 수치이고요. 3.5%가 나오면은 컨센 이상의 수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컨센 이하의 수치가 나올 확률은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는 이렇게 3.42395%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인 텔레그램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드렸는데 그 기록을 참고해 보면은 3.41%에서 3.42%로 상향 조정이 된 것처럼 5월 15일까지 발표하기 전까지 이 수치는 매일 조금씩 변동이 되고요.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제가 5월 14일 날 한 번 더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공유를 드릴 것인데 만약 이 수치가 3.4239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45%가 된다면은 반올림이 돼서 3.5%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CPI의 결과값은 3.5% 혹은 그 이상인 3.6%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하든 대비를 하든 개개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맞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 두 개의 지표를 통해서 이번 CPI 실적은 컨센과 동일하거나 혹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인플레이션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석을 드렸듯이
여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꽤나 딥하게 분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영상으로 남기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더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의 수치를 보면은 최근 이렇게 3.9%가 나왔는데 3.9%가 높은 실업률이 전혀 아닙니다만 우선 추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실업률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CPI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거나 이렇게 컨슈머 센티먼트 쪽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때입니다. 물론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미리 어떻게 대비를 해놓냐인데요. 저는 유튜브의 신사학계 및 멤버십 분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여기 거시경제와 원유 펀더멘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숙제를 매번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개별 기업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숙제를 공유드리고 있는데 여기 5월 4일날 추매 완료한 최소 32% 저평가인 종목은 지금 제 포트폴리오 비중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으로 제가 큰 돈을 투자한 이유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기업은 우량주로 30%가량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기업의 단점이 바로 높은 부채인데 이 단점에 대해서 경영진이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캐펙스를 줄일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자산 매각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 몇 년간 높은 캐펙스의 원인인 프로젝트가 이제 100% 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프로젝트에 들어갈 돈은 없고 오히려 영업이익에 기여를 해줄 일만 남은 상태로 부채를 공격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스핀오프를 통해서 약 6빌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CEO를 포함해서 많은 이사진들이 매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최근에 이렇게 V자 반등을 이어나가면서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내부자들이 매집한 가격대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색 표시는 내부자가 매도를 한 것인데 특히나 가장 최근 매도는 딱 200주 정도로 아주 최근만 매도가 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이렇게 내부자 매도량은 여기 이때 잡힌 매수량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매도를 하는 이유는 세금이라던가 개인적인 생활비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내부자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주식을 내부자가 매집을 했고 그때 이후로 지금 이 정도의 격차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안정적으로 큰 돈을 이 기업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CPI에 대한 선행 분석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 상으로 분석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또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나 트위터에서는 미국 주식을 상으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 상으로 여기 5월 1주차 기업 분석 요청란에 코멘트로서 분석을 받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받아서 여기 이렇게 분석을 또 남겨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인스타그램에 가시면은 마찬가지로 요청해주신 건들을 상으로 다 남겨드리고 있으니 팔로우를 하신 다음에 요청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